이번에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상속세하고 아마 종합부동산세, 아마 금투세 이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언론에서도 논의가 많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4년 동안 개정이 안 돼서 부동산이 가격 급등도 있었고 또 국민소득도 늘어났고 상속세를 손을 봐야 됐다는 그런 공감들이 됐었는데 일괄공제 금액을 3억 쪽에서 5억 정도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기본공제 5억이 너무 낮으니까 한 10억으로 좀 높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예상이 전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세무원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상속세하고 아마 종합부동산세, 아마 금투세 이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안 중에서 이 상속세 좀 우선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의 상속세 개편에 관련돼서는 과세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도 좀 늘려야 된다 또는 일괄공제 금액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세율관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는데 전체자 손을 댈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세 체계를 바꿔달라는 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달라는 건데요. 아마 이 부분은 단순하게 체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 분할 협의가 안 됐을 때의 과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증여분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공제액 범위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라든지 납세무 연대납세무는 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개편에서는 과세 체계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첫 번째 바뀐 것이 세율이 바뀌었는데요. 세율은 두 가지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우선 최고 세율을 지금 30억 이상 최고 세율이 50%였죠. 예, 50%. OECD 중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저희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높다는 그 지적 때문에 10억 이상 40%로 지금 되어 있는 세율 구간으로 최고 세율을 10% 정도 낮췄습니다. 10% 정도 낮췄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세율이 1억 이하가 이게 이제 10%로 돼 있었죠. 최저 세율이. 그런데 이걸 1억 이하를 2억 이하를 10%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세율 구간을 여기 1억을 이제 지금 2억으로 확대시켜줬고요. 올려줬고 여기를 10%로 지금 바꿔줬습니다. 여기 세율은 똑같은데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바꿔줬고요.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까지 30% 초과되는 금액을 40%로 세율이 바꿔졌으니까 최고 세율관이 이제 최고로 40%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우선 세율관 조정이고요. 두 번째 변경된 것이 우리 인적공제 중에는 기초공제가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씩 있고 기타 배우자 공제가 기본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있도록 기존으로 돼 있었죠. 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로자 공제도 있고 주택 상속 공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인적 공제 중에 여기 두 가지 이제 2억하고 기초 공제하고 자녀 공제 등을 합해서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을 해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일괄공제 금액을 3억 쪽에서 5억 정도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기본공제 5억이 너무 낮으니까 한 10억으로 좀 높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제 금액은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높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전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 자녀 공제 중에 5천만 원 공제를 요거를 10배로 높여버렸어요. 10배. 어떻게 됐냐면 자녀 1인당 5억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녀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5명이 자녀가 있으면 5억 곱하기 5니까 얼마 되죠? 25억이죠. 10명 있으면 얼마죠? 50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녀 공제를 높였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요즘 저희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지금 0.7%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자녀공제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자녀 출산율이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 당장의 효과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상속이 지금 시작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80대인데 가임 인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녀 출산이 다 끝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속세를 공제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할 여력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대, 40대에서 자녀 출산을 해줘야 되는데 30대, 40대, 50대가 상속세를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손자녀 쪽에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 출산 장려책으로는 더 효과가 있었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액을 5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 공제하는 금액하고요. 공제하고 일괄공제 5억 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면 일괄공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썼습니까? 2억 플러스 자녀 한 명당 5억이 되니까 이건 7억이 되겠죠. 7억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괄공제 받는 것보다 2억 플러스 자녀 공제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세율과 공제액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공제액을 인상시키는 것은 중산층을 타겟으로 삼아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공제액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자산가들한테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율을 낮춰주는 것은 60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한테 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양쪽으로 해놓은 거는 30억부터 또는 100억 정도 되는 자산가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절세 전략이 아니었겠냐. 이거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많이 몰려있는 30억에서 50억 사이 구간에 있는 자산가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업가들, 대주주들이 할증가세를 받아왔었습니다. 할증가세 비율이 최고세율 50%에다가 20%를 가산해서 60%의 상속세율을 부담했는데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하고 독일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기업들에서 건의가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 이 할증과세 요거를 폐지를 시키도록 기획재정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이 50%로 확정시키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줬는데 인하해 준 것 중에 하나가 1억 이하는 10%를 2억 이하 10%로 최저세율을 높여줬고요. 그다음에 최고세율 30억 이상 50%를 10억 이상 40%로 최고세율을 10%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는 안 건드렸고 일괄공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녀만 5천만 원 공제해서 10배로 5억으로 늘렸다. 그래서 자녀 수 제한은 없는 걸로 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에서 대주주에 대해서 20% 할증과세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증과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번에 기획재정부 개편안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 이제 이건 야당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야당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는 야당에서도 최소한 해줘야지 되지 않겠냐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전체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흔적은 있다. 최고세율을 청와대 쪽에서 발표할 때는 30%까지 낮춘다고 그랬었는데 일시 30%까지 낮추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 취득세 체계로 바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안대로만 2025년도 상속세가 개정되더라도 우선 그렇더라도 30억에서 한 50억 되는 중산층에서 세부담은 좀 많이 완화시켜 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효과를 봤더니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0억, 60억, 100억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더 많이는 또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저희들이 예상을 해봤더니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30억이면 배우자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개정안을 적용했더니 약 8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7천만 원 정도 줄었죠. 0.7. 7천만 원 줄었으니까 약 50%가 줄은 거죠. 상당히 절세 효과가 생겼죠. 자녀가 둘 있을 때는 더 효과가 생깁니다. 3억 2,400만 원 정도가 상속세가 나왔는데 개정안대로 적용했더니 8,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8,300만 원. 네. 8,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가 줄었어요? 2억 4,100이 줄었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자녀가 둘만 되더라도 자녀가 셋 있을 때 봤더니 더 많이 늘어나요. 4억 4천만 원 정도가 상속세가 나오는데 자녀 3명이 있으니까 세금이 약 4천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4천만 원으로 얼마 줄었습니까? 결국은 4억 줄었죠. 절세 효과가 얼마 생겼습니까? 90%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30억 자산에서 자녀가 3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90% 줄더라는 겁니다. 자녀 공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이면 알겠죠? 네. 60억 있는 자산가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60억 있는 자산가들에 대해서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상속세가 약 8억 3천 정도 됐습니다. 8억 3천. 그런데 60억 있을 때는 이제 개정안을 적용하니까 7억 한 5천 정도 됐거든요. 지금 얼마 줄었습니까? 약 8천만 원밖에 안 줄어요, 이때는. 근데 자녀가 3명 있을 때 한번 보니까요. 13억 정도가 됐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니까 약 7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약 5억 5천 줄었죠? 셋 있을 때 세금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100억 정도 자산에서 한 명 있을 때는 100억에서는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8억.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적용하니까 한 3억 정도 돼요. 23억. 그리고 얼마 줄었습니까? 5억 정도 줄죠? 자녀가 3명을 계산해 봤더니 28억 정도에서 3명일 때 19억으로 줍니다. 얼마 줄었습니까? 약 9억이 줄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비율로 봤을 때는 자산이 커지면 비율로 봤을 때는 감소되는 세금, 세부담 줄어드는 금액이 적어지고 결국 30억에서 40억, 50억 여기에 가장 절세 효과가 많은데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효과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자녀가 2명 내지 3명 이상 되는 분들은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4명 같은 것은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4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3명 세금 나왔지만은 4명 되면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 효과가 더 커지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감소 효과는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요. 8억 4천 정도인데 한 명 있을 때는 이게 7억 4천으로 줄어드니까 약 한 1억 정도 줄어들죠. 30억 있을 때 배우자가 없으면. 근데 3명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 8억 4천에서 세금이 3억 5천 정도 되니까 약 4억 9천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까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서는 4억 4천에서 4천만 원 줄어서 90%가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 절세 효과는 그렇게까지 90%까지 안 나오고 약 60% 정도 줄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 절세 효과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30억, 60억, 100억, 200억 해서 이거는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기재를 지금 다 못하니까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재산세에다가 통합시켜서 과세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건 몰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실수자인 거주자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완화시키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 일체 지금 전혀 개정안이 안 나왔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안 나온 이유가 지금 세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지방의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지방 교부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데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서 세수가 부족하게 돼버리면 지방 교부금 내려가는 것이 대체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세수가 지금 있질 않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안으로 개정안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나오면 아마 여야 합의해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안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금투세가 정부 안으로 이번에 폐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는 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안으로는 일단 폐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 상속세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에는 안 올랐다. 그다음에 금투세는 정부안으로 폐지안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니까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합의가 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세와 관해서 언론에서도 논의가 많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개정이 안 돼서 부동산이 가격 급등도 있었고 또 국민소득도 늘어났고 소득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속세를 손을 봐야 됐다는 데는 공감들이 됐었는데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나마 정부에서 이번에 세율을 손을 댔고 그다음에 공제액도 손을 댔고 그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도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원했던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을 좀 높여달라는 이 부분하고 사후 관리를 좀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정부 안을 다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세제안들이 국민들의 또 여론들을 잘 반영해서 22대 국회에서 잘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통과가 돼서 2025년부터는 좀 더 정상화된 세제가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